울산 북구 당사동에 12억짜리 농지가 나왔습니다. 12억이 감정가였는데 최저가가 24%까지 떨어져서 3억도 안 되는 금액까지 떨어져서 4억 3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3분의 1 가격에 낙찰이 됐습니다. 울산에 있는 멀쩡한 땅이 왜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되었는가? 울산의 당사항이라는 앞에 펜션과 엄청 큰 카페가 있고 다 좋은데 맹지였죠. 도로가 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활용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한히 유찰돼서 23명이 입찰해가지고 1등이 전에 차를 넘겨가지고 4억 3,400에 가져갔어요. 미래 가치를 알겠죠? 2020년에 매각이 됐어요. 주변 시세가 대략 평당 400이었고 실제로 거래가 평당 400 정도 되었었는데 이게 유찰 뒤 얼마까지 되었느냐? 평당 62만 원 수준까지 9분의 1 수준까지 시세에 대비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맹지 기준으로 해도요. 도로 쪽을 막고 있던 이 땅을 이거 잔금날에 같이 사버립니다. 여러분 얼마 주고? 평당 90만 원 정도 주고 낙찰가 기준으로 한 4분의 1 가격에 사고 이 땅은 얼마 주고 살게요? 평당 400 제값 주고 맹지를 탈출했죠. 원래 맹지였던 이 땅이 이런 모양의 이런 땅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럼 이제 완벽한 하나의 땅이 되었죠. 도로를 길게 접한. 낙찰은 평당 91만 원 수준에 받아서 낙찰가는 4억 3,300이었고 땅은 평당 400 줬는데 구매가는 얼마요? 6억. 앞땅 사는데 6억, 뒷땅 엄청 큰 땅 싸게지만 4억. 합쳐서 10억 3천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주변에 노란색 별표 보이시죠? 이 낙찰 시점에 실제 거래된 애들이에요. 얼마? 평당 400에서 430. 시세로 보기에 평당 400짜리 땅으로 만든 겁니까? 아닙니까? 전체가 평당 400짜리가 된 겁니다. 토지는 클수록 더 가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니까요. 가치가 얼마 상승했죠? 앞땅 6억 원치는 그대로죠. 내가 시세대로 산 거니까. 근데 뒷땅이 평당 90짜리를 400짜리로 만들었으니까 15억 정도의 가치 상승을 하나의 투자로 이뤄낸 겁니다. 제가 볼 땐 투자금이 영원히 들었어요. 얼마짜리 땅입니까 이게? 20억이 넘어가는 땅이에요. 평당 400으로 잡고 대략적인 평수를 전체를 계산해보면 24억 이렇게 되거든요. 대출 20억이 그냥 나옵니다. 투자금 하나도 없이 당사항 앞에 있는 개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토지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자는 내야 됩니다. 그랬더니 거래가 됐네요. 3년 만에. 얼마? 21억 5천. 평당 한 340만 원 정도 저기 보이시죠? 금매로 처리한 거고 그래서 수익이 10억. 여러분 또 자꾸 이거 돈이 돈 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내 돈 얼마 들었다고요? 한 푼도 안 들 수도 있고 심지어 5억 6억 정도 추가로 대출받아서 다른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내 투자금 한 푼도 없이 벌 수 있는 게 10억입니다. 강의 때 이런 얘기를 하면 근데 그 뭐 토지 세금이 어쩌고 투자금 한 푼도 없이 그럼 세금 한 30-40% 내면 뭐 6, 7억은 작은 돈입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 그렇지 그걸 어떻게 해? 안 풀리면 어떡할 거야? 내가 거기서 정말 옆에다 카페나 빌라를 지을 수 있는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이면 하겠는데 안 풀리면 어떡해? 이자를 어떻게 내?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출구, 엑시트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10억짜리 구찌, 20억짜리 구찌 이런 땅을 잘못했다가는 뭐 대대손손 상속하다가 일이 끝나죠. 그래서 위험한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다? 농지연금이 있다. 지목이 뭐였죠? 농지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해봐요. 여러분이 이거를 샀는데 처음부터 플랜 B로 농지연금을 생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팔려. 2인으로 공동 입찰을 해서 요거를 가르는 거예요. 20억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가르면 인당 10억짜리 땅 농지 2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인당 한 10억 5천 잡고 농지연금에 넣으면 이 감정가 기준으로 90%만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인당 9억 4,500 정도 평가 금액이 되기 때문에 대략 월 300만 원. 땅 하나로 월 300만 원이 60세부터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쪼개서 농지연금을 신청하면 요 땅으로 300, 요 땅으로 300 죽을 때까지 60세부터 수십 년간 나오는 겁니다. 400 될 때까지 난 안 팔아. 이 땅은 400짜리야. 지금 주변에 이거보다 못한 땅도 430에 거래됐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임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동안 받았던 농지연금 월 300을 이자 한 2% 정도 주고 상환하고 그 사람한테 25억, 30억에 매각하면 됩니다. 농지연금을 알면 월 300, 월 200이 문제가 아니라 공격적인 토지 투자.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기 같죠. 그러나 사실입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토지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많이 가난했어요. 기초수급자라고 하죠. 그런 거 출신이고요. 결혼하려고 입사해서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빌라가 3, 4억씩 전세를 하고 근데 제 수중에는 오래된 대우 자동차 한 대랑 1억 정도가 전부였거든요. 야 이래가지고는 밥이 없구나. 그럼 내가 30년 근무해도 3억 남는 거야 내 수중에? 큰일 나겠는데? 그럼 내 한 번 먹고 사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애 키우고 이런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런 데 살았어요. 진짜 제 실제 사진이고요. 다양한 투자를 하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실패를 하면 안 됩니다. 5년 10년 막 이렇게 뭐
모아가지고 겨우 목돈 좀 만들었는데 거기에다 레버리지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실패를 한다? 인생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겠죠. 그래서 뭐 고수익이어야 되고 안정적이어야 돼요. 일단 그럼 뭐 해야 돼요? 적금해야 되죠. 근데 그거 뭐 답이 있어요? 없어요?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반대 위치에 있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투자, 농지연금 강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농지연금에 그렇게 매진했던 이유입니다. 안정적이고 고수익이기 때문에, 실패가 없기 때문에. 왜 농지연금 투자인가? 투자는 크게 수익형이 있고 차익형이 있죠. 수익형은 뭐 상가 같은 거 이런 거, 오피스텔 이런 거 사가지고 월 1, 200 노리는 투자 많이들 하시죠? 그럼 차익형은 뭐 아파트 갭 투자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수익률이요, 경기도권의 상가 한 7, 8%, 5, 6%, 서울은 강남권 한 3%, 4%에도 상가 거래가 되죠. 수익률이 20%쯤 돼요. 1억을 넣고 1년에 2천만 원을 벌어요. 이게 수익형일까요? 차익형일까요? 5년만 지나면 원금 회수가 된다고 하면, 또 가정해 볼게요. 연간 수익률이 1억을 넣고 월 300씩 받아서 3,600만 원이라서 연간 수익률이 35%예요. 1억을 넣었는데 1년에 3,600 정도 벌어요. 이게 도대체 수익형입니까? 차익형입니까? 3년이면 원금이 회수되고 6년이면 2배, 9년이면 3배가 된다면 농지연금은 그런 투자입니다. 수익형이면서 동시에 차익형입니다. 농지연금이라는 거는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의 농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법적 근거가 있고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유식한 말로 영모기지론인 건데요. 대출기관에서 큰 돈을 빌려서 달달이 몇십만 원씩 이자를 갚아나가는 게 아니라 달달이 금융기관에서 매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받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 역으로 갚는 영모기지론 상품이고요. 이런 영모기지론의 효율이 극대화되려면 3억짜리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3억에 사서 주택연금에 하면 그냥 그저 그렇겠죠.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닌 이상. 근데 만약에 내가 3억에 산 집이 6억이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면 주택연금이 내 죽을 때까지 6억 원어치를 줍니다. 그럼 아주 효율이 좋겠죠. 그게 투자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3억짜리 농지를 1억에 사서 농지연금에 신청을 하면 죽을 때까지 3억을 받는다. 근데 더 포인트는 이 투자금 1억도 초기에 나라에서 목돈을 먼저 주는 제도가 있어요. 3억 원어치나 가치가 있으니까 한 5, 6천 먼저 땡겨줄게. 대신에 월 받는 건 조금 적게 받아. 이런 걸로 하면 수익률이 아주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이 농지연금 투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경매 같은 걸로 싸게 사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 그러면 무조건 싸게 싼 거 아무거나 사면 되느냐? 아니죠. 잘 사야겠죠. 우리 대표적인 월세 상품들, 대표 상가죠. 상가는 뭐요? 공실나죠. 농지연금은 나라에서 줘요. 연체 없어요. 전화 돌리고 이럴 일도 없어요. 연체 없죠. 땀도 없죠. 그리고 뭐 임장, 이거 상가 같은 거 하나 살려 그러면 그 주변 상권 분석하고 이리 돌아다니고 저리 돌아다니고 뭐 그런 상가 투자 책에도 써있죠. 농지는요, 풀하고 흙을 상대하는 일이라서요, 위성지도와 로드뷰면 끝납니다. 갈 일도 없어요. 차액 수십 년 투자기 때문에 수령기간 죽을 때까지. 상가 투자를 먼저 해야 하냐, 농지연금부터 해놓고 상가를 해야 하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 종신 지급하고, 내가 영농해서 영농도 할 수 있고 임대소득도 올릴 수 있고 안정적이고, 연금 채무 부족액 미청구. 포항 땅으로도 제가 2억 7,300만 원짜리 감정이 나온 거를 지금 제가 1억 200에 저희 어머니 이제 낙찰해가지고 37%에 낙찰 받아가지고 농지연금 신청했으니까 2억 7,300만 원어치 받고 계시겠죠? 맨 오른쪽은 경매가 아니라 일반 매로 사서 몇 프로에 샀다고요? 6,800만 원짜리를 감정을 3억 2천을 받은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농지연금을 3억 2천만 원어치를 받는다는 얘기죠. 첫 번째 사례인 저희 어머니 사례, 2억 6천의 감정가였는데 농지연금 신청할 때 감정가가 올랐네. 그래가지고 2억 7,300만 원이었고요. 지금은 농지를 낙찰받고 2년의 보유기간이 생겼어요. 근데 이때는 우리 어머니 세팅했던 2019년에는 보유기간이 없어서 오늘 낙찰받아서 내일 농지연금을 신청하면 모레 나왔던 겁니다. 그러나 안 늦었습니다. 2년 동안 농지의 가치 오르고 2년 동안 나이가 오르는 만큼 더 많이 받습니다. 똑같은 농지로도 60세에는 월 100 받을 걸 62세에는 월 105만 원 받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걸로 농지연금을 신청했더니 일시인출금이라고 해요. 전체 가치의 약 30%를 먼저 줄게. 목돈이 필요하네. 너 자식들 결혼시키고 해야 되잖아. 30%를 먼저 줄게. 대신에 월 지급금은 30%덜 받아. 그럼 총액은 같은 거죠? 7대 3인 거죠? 3 먼저 줄 테니까 나머지는 7만 받아. 죽을 때까지. 이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가치의 약 30%인 7,300만 원을 바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월 지급금은 얼마? 93만 원. 만약에 일시인출금을 포기했다면 뭐 11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1년에 얼마예요? 93만 원 곱하기 12 하면 연간 1,116만 원. 그리고 실투자금은 2,900만 원이에요. 왜요? 낙찰가가 1억 200인데 7,300만 원 돌려받았으니까 실투자금은 2,900만 원이죠. 그럼 실투자금 2,900만 원으로 1년에 1,116만 원. 연간 수익률은 30%
38.4%. 즉, 채 3년이 되기 전에 원금이 다 회수되고 죽을 때까지 무한 수익률, 죽을 때까지 월 1,000만 원을 공짜로 받는다. 두 번째, 아까 일반 매매로 얼마에 샀다고 했죠? 6,800만 원. 그런데 감정이 얼마가 나왔다고요? 3억 2천만 원. 그랬더니 수시인 출형으로 이 수익률 계산이 안 됩니다. 원금이 없거든. 6,800 빼기 6,900 하면 100만 원 돌려받고 시작하는 거죠. 어떤 투자를 했는데 투자하자마자 100만 원 돌려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월 71만 원. 여러분이 어떤 투자 설명회에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7천만 원만 투자하세요. 제가 2년 뒤에 7,100만 원 돌려드릴게. 그리고 매년 죽을 때까지 월 71만 원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뺨싸대기 날리고 나와야 되죠. 근데 지금 제가 뭐 가공한 숫자가 있나요? 실투자금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00만 원. 수익률은 얼마예요? 계산이 안 돼요. 이게 농지연금인데, 농지연금 제가 20억의 가치라고 얘기해요. 결국 농지연금 투자는 가치보다 싸게 사는 게 포인트고요. 늦어도 늦은 게 아니다. 적당히 싸게 받아도 좋다. 무조건 싸게 받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가치에 따라서는 도심지의 농지나 이런 것들은 적당히 싸게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